오늘 드디어 42일 동안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했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국회는 50여 건이 넘는 자료 요구에 대해 단 한 건도 제출받지 못했고, 청와대는 미제출 사유를 설명하려는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보고되는 대통령 비서실 업무보고서에는 단 2페이지로 문건 유출 사건의 사건 경과와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무려 2만 5천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고, 십상시 모임과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대통령만 믿고 설쳐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을 한 칼에 날리겠다는 발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의 석연치 않은 교체, 대통령의 수첩 속에 있는 나쁜 사람 문체부 국과장, 정윤회와 그 친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문고리 3인방의 전화통화,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회장이 미행과 문건 유출 신고, 청와대 내부 감찰에 갑자기 등장한 7인 모임과 진술서 사인 압박, 유출된 문건 복사한 것 자백하면 선처해 줄게라며 회유하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제기된 의혹만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받아쓰기 수사를 한 검찰의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견고하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곤두박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보다 못해 답답한 새누리당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전국을 이만큼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면 최소한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이재호 의원의 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100번 강조하던 것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인적 쇄신을 하고 청와대 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기문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조혜진 의원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전형을 보여준 이번 국정농단의 의혹 사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모습이 더 큰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는 제기되는 모든 국민적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해야 합니다. 자신 있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당당하다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 5차례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국회로 보내 지적되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 가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혹의 당사자든 최고 책임자든 인적 쇄신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청와대에 의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청와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자문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다뤄진 선거제도의 개편안이 자문의 형태로 제시될 예정으로 합리적이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개특위와 함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에서 답변하지 않아 이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개헌은 단순히 정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닌 국민 생활의 기본과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자 시대적 의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개헌 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열린 생각과 열린 태도로 개헌 논의에 한 발짝 들여놓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개헌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사명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사립학교, 언론사 종사자까지 처벌 대상을 넓히고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때문에 법안 소위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도 확대하고 처벌 시기도 앞당겨 강화시켰습니다. 비선실세 인사개입 논란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때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비선실세는 발도 못 붙이게 하도록 청렴한 사회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의 투명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맑아질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출범을 알렸습니다. 진통 끝에 열린 첫 회의로 국민대타협기구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구속력 있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기로 합의하였고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연금개혁의 논의가 단순히 급여액을 줄이자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 소위원회도 함께 꾸려졌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단체와 함께 연금의 기본 취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이루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의 공적 연금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새누리당에게 제안합니다. 국민대타협기구 제2차 회의는 오는 15일 열리기로 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우려 교육부 장관이 한국사를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오히려 분쟁의 씨를 심고 갈라지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며 획일적 국정화를 추진하다니 미래 인재들을 이끌어갈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이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은 획일적 시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국정교과서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 등 극소수에 불과해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납니다. 자그마치 350여 개의 오류가 쏟아져 나온 초등학교 국정사회교과서 5학년 5-2 실험본의 실수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힘을 실는 발언은 실망스럽습니다. 실험본이라고는 하지만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일본 시각에서 서술하거나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한 내용을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배울 뻔했습니다.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적 발상이 왜 교육부 수장의 목표가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한 획일성 확보를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역사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